이한 모임의 동지로서 같이 모이니까 행복합니다. 며칠 전에 사업가를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으로 초청받아 갔을 때 동행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워낙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네덜란드가 반도체 기계 만드는 데는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문 시에 네덜란드와 미국과 한국이 반도체 정책과 전략의 기술에 대한 연구소를 세우는데 그 연구소를 한국에 세우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손 듣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왜 국민들께 제대로 안 알렸을까 그랬더니 그 기업가가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이 홍보에 약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왜 약해?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 전략인데 PR을 제대로 해야지. PR이 뭐입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PR인데 왜? 좌파 세력은 자기들의 또래들을 지키고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걸 가리지 않고 PR을 하는데 보수 애국 세력이 나라의 구분을 자유하는 시대에 그렇게 홍보를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열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순서가 많으니까 15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은퇴 후에 동두천 산골에서 농사 짓는데 이제 70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산을 8만 평을 사서 공장을 만드는데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일하는데 1년 수익이 1억 2천밖에 안 돼요.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생각을 바꾸자. 시대에 맞도록 하자. 그래서 IT 인터넷하고 농업하고 SNS 판매를 합쳤어요. 그걸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지요.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 잘 아시지요. 생각을 바꾸고 했더니 몇 년 만에 판매액이 지난해는 20억이 됐어요. 원래 목표는 30억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멍가겠지요. 뭐 이 큰 행사에 뭐 1년 매출 20억, 30억 그걸 가지고 말할 건덕지도 아닌데 판이 크든 작든 거기에 이 시대에 맞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시대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이 나라 걱정하는 건 다 알지요. 그런데 시대를 앞질러가는 전략,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늘 그 점이 아쉽습니다. 이런 모임도 그래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모임은 벌써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야 돼요. 젊은이들이 와도 이야 이거 참신하네. 막 젊은이 막말로 뭐 꼰대들이 모임인가 뭐 경로장치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내 말 이해가지요? 예. 네. 젊은 사람들한테 바꾸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끌어주고 인정받고
시대에 나갈 길을 보여주는 우리 세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그 제왕학 그랬습니다. 제왕학. 동양의 제왕학에 해당되는 서양의 학문이 요즘은 대통령학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굳이 대통령만이 아니고 모든 지도자, 기업의 총수, 교회 당회장, 나라의 대통령, 최고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그 연구하는 학문을 대통령학이라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학의 학자가 대통령학의 핵심을 5가지를 짚었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만 얘기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첫째를 뭘 들었냐 하면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비전. 첫째를 비전을 꼽았습니다. 나라 같은 국민, 교회 같은 교인, 기업이면은 사원들이 같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 목표,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잠언 29장 18절 내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가 읽고 싶은데, 잠언 29장 18절,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짓을 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을 한다. 우리 국민들이 엉뚱한 데 표를 주고 엉뚱한 데 휩쓸리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왜 그러냐?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지금은 배고프고 힘들어도 미래 희망을 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에 나갈 길을 확실히 보여주면은 그 나라도 통일이 되고 민심도 모이고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비전을 주는 지도자들이 약해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4월 10일 선거가 있는데, 나는 큰 안목에서 우리나라는 되는 방향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틀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지켜서 걱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애국가가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틀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역사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지요. 지난번 선거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틀어진 겁니다. 근데 이번에 4월 10일 선거가 또 거기에다가 가산점을 주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를 치고 확실히 치셔야 됩니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분출시든 검사 출시든 기업가 출시든 출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경의 영감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남다른 게 있습니다. 공동체가 나갈 비전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에 있어서 좋은 일꾼들을 주공전한 줄로 믿고, 선거운동할 때 장벽에 서지 말고 장벽에 서가지고 요령을 피워가지고 표 모으려고 그러지 말고, 혈애와 민족이 이제 한강의 기적은 우리가 이루었지 않습니까? 한 단계 한 발 더 나가면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승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지도자가 지녀야 될 두 번째 덕목이 뭐냐면 설득력. 아무리 비전이 있고 뜻이 좋아도 설득력이 없으면 뭐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의사들 그 문제, 나는 뭐 산골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 1등입니다. 각국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배우러 오고 미국서도 와서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는데 의료보험에 참 헌신했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의료보험이 세계 1등이 된 데는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아주 진료비가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의사들이 막노동자처럼 몸으로 때워가지고 의료보험을 성공시켰는데 의사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고쳐야 될 게 있으면은 의사들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냥 법으로 밀어붙인다. 법조화하면요 인심을 잃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을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의사들 설득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을 못하고 왜 저렇게 법으로 그럴까? 우리가 그런 점을 극복을 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이번에 많이 뽑히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세 번째 뭘 들었냐 하면은 이 참 중요한 거지요. 세 번째 우리가 미국 대통령학 동양으로 말하면 통치술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래요. 도덕적 일관성, 정책적 일관성, 정신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참 비극이지요. 정치가들의 수준이 일반 국민의 수준에 못 따라와요. 야방꾼들 말이야 말이지. 그 제주 피우는 사람들이 정당에서 뭐 이끌어가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요. 최소한으로 국회의원이나 나라 이끄는 사람들의 그 일관성이 국민들 수준만 돼도 이 나라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국민들이 똑똑해가지고 정직하게 앵가이만 하면 따라와요. 그런데 무슨 정치꾼인지 야마국꾼인지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앞장서라 하니까 어떨 때는 내가 참 테레비보다 꺼버려요. 아이고 정신 시끄럽다 야. 응? 우리가 그런 일관성 앞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회고 나라고 좀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인테그리티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뽑혀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네 번째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미국의 교수가 대통령이 되고 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덕목을 얘기했는데 네 번째가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열정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나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자 중에 헤겔, 독일 철학자 헤겔이 있는데 역사 철학이라는 명제를 썼어요. 역사 철학의 마지막 부분에 뭘 썼냐 하면은 자기가 세계의 길고 긴 역사를 관찰하는데 그 시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열정의 사람들이다. 열정.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한국 사람들의 장점 3가지가 있습니다.
단점을 덮어놓고 장점. 우리 국민은, 우리 한국 국민들은 열정 있는 국민이야. 패션. 뭔 일을 하면 죽게 하면 까불지. 근데 이 성경과 맞아요, 성경.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을 네가 네 사랑하듯이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 열정이.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은 열정, 패션이시죠. 패션. 우리 국민들이 장점의 두 번째는요,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분명이지요. 세 번째는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열정 있는 국민들인데 한 가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없는 복이 있어요. 지도자 복이 없어요. 지도자. 응? 그나마 우리 해방기구에 훌륭한 지도자 둘 만났는데 세 번째가 나와야 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안보 대통령 박정희.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통일을 이루는 통일 대통령이 나와야 될 때지요. 그런 대통령이 우리 나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국회가 이번에 잘 구성돼 가지고 국민의 근심을 덜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뭘 짚었냐면은 민첩. 이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민첩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제상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된 비결이라 할까요? 삶의 태도를 쓰기를 다니엘이 민첩했다. 민첩이란 말은 이런 단어를 이제 복합어라 그럽니다. 두 단어 이상을 합친 단어가 복합어인데 다니엘이 뭐냐? 민첩하다는 게 뭐냐면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합친 것이 민첩입니다. 지도자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 판단만 잘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거는 서생이 돼버리고 판단력이 없이 실천만 잘하면 이거는 뭐 야바오꾼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모들은 한쪽만 가져도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은 양쪽을 갖춰야 되지요. 정확한 판단력, 과감한 실천력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깨끗하게 헌신된 생활을 하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민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일꾼들을 많이 길러냅시다. 나는 교회가 정당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정치가를 길러내야 되지 교회가 정당화하는 거 아니다. 좋은 정치가를 길러서 야당도 여당도 도의원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내보내는 게 교회지 교회가 직접 정당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는 거 아니다. 난 그래 반대했지. 전에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뭐 기독교 민주당인가 만드는데 목사님이 부총재나 뭐 선전부장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2등을 안 했는데 왜 부자냐.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정당 내걸고 하는 거 아니요. 목사님 정치 발언도 많이 하시고 정치범으로 감옥도 사셨는데 생각 왜 이런데요. 그래서 내가 나라 살 때 자꾸 정치적 발언한 거지 정치 정당 활동한 건 아니지 않냐. 장로 집사들이 젊은이들이 정치하고 목사는 성경 말씀으로 정치를 가르치는 자리요. 내가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내 말이 맞지요? 네. 우리가 이 교회가요 국민이 나갈 정치의 방향을 바로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한 며칠 전에 정권 교체 이걸로 선거했다가 뭐 고발당해가지고
엄청 재판도 받고 뭐 벌금 200만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선거 전에 한 번 더 선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선거할 것인가 정치에 하려고. 법에 억울리면 법에 억울해지지 뭐. 난 진역 가는데 이력이 났으니까 가지는 거는 그런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이요 민첩해야 됩니다. 민첩해야 된다. 민첩해가지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민첩해서 판단을 바로 하고 그러고 실천을 과감하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재상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상상력 시대,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들었다고 노인 행세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노인이게 젊은 노인. 꿈꾸고 상상력 있고 청년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상상력 있는 우리 늙은이들이 돼야지. 뭐 옛날 꼰대 때랑 소리나 듣고 앉아 기침이나 하고 노인 행세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나라 역사를 바로 끌어가는데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한국 시대는 성서한국 시대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기독교 있습니다. 100%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는 기독교가 제구시, 교회가 제구시로 나라는 삽니다. 그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기도를 해도 어깨에 힘을 주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합시다. 감사합니다.